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IS가 아니고요.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한 말입니다. 박용성 전 이사장은요. 기업 논리에 입각해서 좀 무리한 학내 구조 조정을 추진을 했고요. 이에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이런 고압적인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막말 책임은 아니고요. 박범은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졌기 때문이라서 이 목을 내놓은 모습이 좀 우습게 됐습니다. 소위 명품 브랜드들이요. 중국과 홍콩에서는 값을 내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가격 인하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워낙 가격을 안 내려도 잘 팔리기 때문이라는데 불황은 불황인 건가요? 유통공룡들이 요즘 목을 메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의 면세점인데요. 신세계, 현대, 또 현대산업개발 등이 나섰는데 면세점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면세점 시장만큼은 커지고 있거든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목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고는 계실 텐데 노후는 얼마나 준비를 하셨나요?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중에 절반가량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가 이번 주 기획으로 마련한 증권사 고수 베스트 센터장의 투자 황금률 세 번째 시간이 3부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잠시 후 3부에서 세 번째 베스트 센터장 하나대투증권의 조용준 리서치 센터장의 황금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더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래퍼키즈.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던 건가요? 오늘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이 아주 컸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종가를 보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나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장중에 좀 변동폭이 컸습니다. 네. 코스피는 0.9포인트, 0.04% 하락해서 2143.8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1.18포인트, 1.56% 하락해서 703.3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7천억 원을 넘게 사주었고요.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각각 4천억 원, 2,700억 원 매도를 보이면서 일단 조정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해주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40억 원, 39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수급상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장 초반에 보면 한 2160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예, 코스피는 장중엔 한 13포인트 정도 이상 오르면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2163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2시 부근부터는 오히려 시장이 16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면서 네. 오히려 2130선까지 내려가는 아주 변동폭이 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중 변동폭이 예. 상당히 컸다라는 점은 좀 주의할 부분이고요. 하지만 오히려 코스닥이 더 문제였습니다. 코스닥은 1.56% 하락했지만 장중에 5% 이상 하락하면서 네. 670선까지 단숨에 밀려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변동성은 상당히 큰 장이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5% 정도 밀린 거는 재료가 하나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글쎄, 그거 자체는 재료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무리인가요? 않습니다. 예. 특정 종목이 좀 미리 하한가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예. 사실 이거는 오전부터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1시 한 50분경부터 급격히 조정을 받은 거에 대한 이유를 대기에는 좀 석연치 않다. 그리고 이걸 또 다 대부분 만회했다라는 점을 보면은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네. 것들도 함께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을 좀 하고 다시 올라가든 아니든 좀 하겠다라는 정도로 봐야지 되는 건가요? 시장을?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과하게 반영된 것만큼은 되돌려 놓고 싶다. 네. 라는 시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던 부분도 아래로 좀 되돌려 놓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5% 빠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또 다시 위쪽으로 좀 되돌려 놓고 싶다. 이런 좀 되돌림의 현상에서 반복된 것이 오늘의 장중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 아닌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변동폭이 컸습니다. 업종이나 종목으로 보면은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오늘 업종상으로 보면은 증권주의 약진은 계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오늘 증권은 업종 자체가 3.37% 올랐습니다. 대우증권, 키움증권, 리테일의 강자, 그다음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사, 골고루 지금은 이 증권 업종의 상황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 업종 계속해서 약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계속 5%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계속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평가받지만 여전히 잘 나가는 업종, 증권과 화학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 업종은 잘 나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빠진 업종을 말씀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코스닥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쪽, 그다음에 많이 올랐던 화장품 관련 업종들, 이런 업종들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중국 소비라는 큰 화두를 물고 올라갔지만 결국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는 과연 실적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궁금증이 좀 증폭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코스닥에서 좀 부진했던 알겠습니다. 업종은 화장품이라고 볼 수 화장품.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타운. 이제 좀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노래도 갈등을 가고. 참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갈등을 참 많이 야기했던 문제들인데요. 서울시가 오늘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2단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골자는 그렇습니다. 될 만한 지역은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안 될 곳은 빨리 해제를 해서 갈등을 최소화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될 만한 곳은 어디로 얘기가 됐나요? 2012년부터 이제 조사를 해서 네. 683개 구역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 이제 245곳을 이미 이제 해제를 했고요. 나머지 중에 438곳 중에 이 구역별로, 유형별로 나눠서 A, B, C 이렇게 유형을 나눴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327곳 중에 46%가 될 만한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적극적으로 시가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예. 나머지 지역은 B라는 곳은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보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개발 가능성을 좀 보기로 했고요. C 유형이라고 부른 곳은
이쪽은 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아예 직권 해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A만 일단 정상 추진이 되는 거고 B 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A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 지역은 안 나왔나요? 지역도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좀 그렇군요. 그렇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게 그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출구 전략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기간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사업부별로, 사업 지역별로 이게 예. 순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까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한 내용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A 지역이라고 불렀던 이 개발을 할 곳에 대해서는 좀 개발에 장애가 됐던 요인들, 뭐 녹지 개발이라든가 공원 개발 이런 부분들을 좀 면제를 해준다든가, 또 허용 용적률을 높여준다라든가, 네. 또 융자금 한도를 종전까지는 30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50억 원까지 올리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B구역이라고 아까 이제 좀 될지 안 될지 다시 네. 봐야 된다는 곳은 코디네이터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협상 조정자들인가요? 그렇죠. 이게 예. 뭐 변호사라든가 뭐 중개인 같은 그런 전문가들을 한 네. 100여 명 정도를 이제 파견을 할 예정인데 지역에 가서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결론을 내고, 될 것 같으면 다시 A구역처럼 지원을 늘리고, 안 될 것 같으면 직권으로 해제를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종전까지는 이 지역 주민들이 합의를 해야만 이게 해제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달라지는 거는 직권으로 그냥 강제로 해제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C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규모는 좀 적은 건가요? 구역 수로는 좀 적습니다. 14%고요. 네. 정확하게 28곳이 이름이 나왔는데요. 수유 지역이라든가 또 봉천, 이게 다 번호는 뒤에 있습니다. 수유 네. 1-1, 수유 4-1, 수유 4-2, 미아 16, 봉천 6-1, 9-1 이렇게 다 이제 그 서울시 들어가시면 이제 확인이 될 텐데요. 이렇게 지역별로 다 개발이 좀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고 앞으로 개발을 해도 이익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 곳들은 서울시에서 직권 해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또 직권 해제가 돼서 추진이 안 되게 된 곳은 네. 일종의 매몰 비용 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달라진 게 또 그 부분인데요. 종전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해제를 할 경우에는 매몰 비용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네. 이번에는 직권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매몰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시에서 규정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꼼꼼하게 마련이 된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방 치료비 같은 경우에 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이걸 그렇습니다. 좀 당국이 재검토하게 된다고요? 네. 한방 치료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간 좀 치료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책정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았는데요.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지급을 할 때 얼마를 이게 과연 주는 게 적정한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못 하겠다고 해서 2009년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이 한방의료비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판매된 실손보험은 한방의료비가 지원이 안 됐는데 네. 한방의료업계에서 국회에 이걸 다시 좀 넣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해서 재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한방에서 치료되는 게 뭐 침을 한다든가 뜸을 한다든가 뭐 약을 먹는다든가 추널보를 한다든가 이런 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이 한방의 약제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좀 고급 약제를 넣으면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같은 성능을 낳는데도 좀 저렴한 약제를 쓸 수도 있고, 이 치료비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네. 보험업계는 이 보험이라는 거는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한방 치료비에 대해서는 통계를 도대체 낼 수가 없다.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 청원과
이런 한방의료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율 산정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의 그 소위 고가품, 명품 업체들이요. 네. 중국과 홍콩에서는 가격을 내리고 있다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지부동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억울하면서도 이 소비자들이 좀 이런 행태를 좀 바꾸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뭐 한국에서는 좀 비싸게 팔아야 잘 팔린다 이런 불문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 크리스찬 디오르 이런 패션 브랜드, 또 시계 브랜드인 파텍 필립, 태그 호이어 이런 브랜드들이 최근 연이어서 홍콩과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까르띠에는 시계 모델을 5% 인하를 하겠다고 그랬고요. 크리스찬 디오르는 한 12% 핸드백을 가격을 낮췄고요. 이외에도 프라다나 버버리 이런 업체들은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조만간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리나요? 그쪽에서는요? 환율 영향이 가장 큰데요. 아. 최근 유럽 경제가 계속 안 좋으면서 유로 네.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아시아 홍콩에서 사는 것보다 유럽에서 사는 게 훨씬 싸지니까 이 그렇군요. 홍콩이나 중국 부호들이 직접 유럽 본토에 가서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비싸도 사는 그런 그런 풍토. 풍토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봤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달콤한 소리는 런던 심포니가 연주하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환상적인 배경음악입니다.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에 노후 빈곤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언급이 되죠. 30대, 50대 지금은 일을 하니까 걱정이 없는데 나중에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 받아도 퇴직연금 받아도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유를 좀 잘 살펴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좀 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임성빈 씨는 특별한 칠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환갑을 맞은 아내 김경남 씨도 환갑잔치 비용을 아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기념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결혼식과 돌잔치, 환갑과 칠순 행사의 축의금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최고가 됩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뜨는 상권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망원동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창업 컨설팅 관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뜨는 상권은 어디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신세대 수요층이 집중되고 있는 이런 홍대 상권을 중심으로 한 인근 상권들 요즘 상당히 강세인데요. 그중에서도 뭐 연남동이나 합정동, 상수동, 망원동 이런 홍대 상권의 외곽 상권이 상당히 좀 강세라고 볼 수 있겠고 골목 상권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상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수요층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일단 홍대 상권 같은 경우는 지하철 승하차 인원만 하더라도 하루에 거의 한 25만 명가량이 집계가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내국인들도 많이 모인다는 거고, 두 번째는 외국인 이런 관광객들도 홍대 상권으로 유입되는 이런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상권의 상세력을 키우고 있지 않나. 오히려 이런 아파트 상권에 대한 반등세로 골목 상권이나 동네 상권 쪽에 주목되는 이런 현상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럼 어떤 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작은 동네형 카페 관련업 상당히 강세입니다. 이런 젊은 아이템뿐만 아니라 오히려 틈새 아이템으로 이런 중장년층이 찾을 수 있는 식사류 아이템도 강세입니다. 상당히 주목받는 테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장 망원역에 위치한 추어탕 음식점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대표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혹시 창업을 하실 때 타겟이 혹시 있으셨나요? 처음에 중장년층으로 40, 50대까지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술 만나는 매장으로 바꿨더니 20, 30대 고객층들도 많이 오고 계세요. 유동인구도 많고 주변에 그 망원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유수지 가는 쪽에 있어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매니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뜨는 상권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망원동 현장이었습니다. 집을 사야 하나?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출까지 받으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장,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 또는 거주를 위한 설계부터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까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는 특급 찬스도 드립니다. 컨설팅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교촌치킨 모델 이민호입니다. 야구장에선 역시 교촌이죠. 교촌이네? 교촌! 야, 교촌이다! 와, 사람들이 다 모여드네요. 교촌 법칙 1. 만유인력의 법칙. 사람들은 교촌을 중심으로 끌린다. 1577-1991 교촌치킨.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래퍼 키즈.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보장이 안 된다는데 노후 빈곤 극복하려면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52년에 태어난 분들부터 1984년 출생자까지
이제 범위 넓죠. 30대부터 50대까지인데 절반가량이요.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되는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회봉 박사와 또 국민연금연구원의 한정림 박사가 쓴 보고서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그러면 노후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노후 빈곤 문제가 정말 남일이 아닌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 직접 저자로 참여하신 분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한정림 박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고서 제목이 꽤 길고 어려워요. 네. 다층 소득 보장 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이거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일단 한마디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보고서는, 예. 이 연구는 2014년 작년이죠. 작년 8월에 정부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 가입하겠다는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인데요. 네. 그 대책과 맞추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이 연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네, 이제 분석하려고 했던 그 지표는 이 연구에서 사용했던 지표는 수급률과 소득 대체율인데요. 두 가지를 지표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 수급률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년대 출생 코호트부터 80년대 출생 코호트까지 한 30년 정도를 분석을 했는데 각 출생 코호트의 인구 대비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을 수급률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 수급률 결과를 살펴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가 한 30% 정도, 그다음에 국민연금만 단일적으로 수급하는 경우에 한 20%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분석 지표는 지금 소득 대체율을 사용을 했는데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은퇴 전 자기 소득의 연금으로 받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비율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출생 코호트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3%에서 46% 이상 그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 출생 코호트라고 하셨는데 코호트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붙어 있는 건가요? 그냥 출생 연도의 대상자를 그냥 의미하는 것으로. 네. 예. 그리고 이제 수급률을 보면은 30% 20%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굉장히 적은 거죠? 예, 적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보니까 43에서 46%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은퇴 전에 받았던 소득 대비해서 이 정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소득 대체율이 지금 좀 많이 부족한데요. 이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특히 50년대 출생 코호트하고 60년대 출생 코호트가 한 40%, 겨우 40% 또는 40% 미만 정도로 너무 적고, 그다음에 80년대 출생 코호트로 좀 올라가면 한 50% 이상 정도 나와서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그 수준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초기 출생 코호트 50년대, 60년대생 코호트의 소득 대체율이 좀 낮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퇴직연금, 국민연금은 88년도에 이미 제도가 시작이 되었지만 퇴직연금은 시작된 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 2005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초기 출생 코호트인 경우에는 제도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중고령자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소득 대체율이 좀 낮은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당연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소득을 줄여서 살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소득원을 만들든지 노후에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특히 이렇게 5, 60년대 출생 코호트인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좀 은퇴를 지금 바로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출생 코호트들에 대해서 이제 이 연구가 좀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을 준다고도 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좀 어느 정도 노후의 그런 소득 보장이 충분히 안 되니까 그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어떤 개인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그리고 또 올해 정부에서 그 IRP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연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일단 보여지고 그 전에 앞서서 일단 그 초기 출생 5, 6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중간정산이나 이런 차원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 지역가입자로 지금 전환되어 있다면 좀 더 국민연금에 추가 가입을 좀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공적연금에 대한 그런 소득보장 효과가 이 사적연금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더 효과가 좋으니까요. 공적연금에 대한 추가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보고서 제목에 있던 다층 소득 보장 체계라는 것 자체가 일단 공적연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몰아서 의존하기보다는 사적연금과 좀 다층적으로 마련을 해서 노후를 보장을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의 의지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아까 IRP 소득공제도 얘기를 하셨고 나라가 다 못해주니까 개인이 연금을 가입하라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서민들 사는 거 보면은 그냥 현재를 살아내는 것만도 힘들기 때문에 연금 넣을 이런 여유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 저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그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가입할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 지금 저희 뭐 사각지대 해소 그런 방안도 있고 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어떤 연금 보험료를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일정 부분 활용을 하는 것도 개인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아닐까요? 네, 사회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 그 국민연금에서도 지금 사각지대에 관해서 지금 광범위하게 어떤 그 보완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각지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7년에 그 크레딧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뭐 출생 크레딧과 뭐 군복무 크레딧, 뭐 군대에 갈 경우에 어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좀 보완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출산을 할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보완을 해서 나중에 그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미 수급권이 확보된 경우에 연금액을 가입 기간을 늘림으로써 연금액을 좀 더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어떤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는 2012년도에 저희 두루누리 사업을 하고 있어서 10인 미만의 그런 저소득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2015년 올해지요. 올해 7월부터는 실업 크레딧이라고 해서 저희 실업자들이 이제 잠깐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실직자들에게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좀 보완을 해주는 그런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말고요, 박사님.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 그게 이제 소득 대체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냥 단순한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험료는 저희가 국민연금 수급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수급자 개개인의 이제 어떤 연금액을 살펴볼 때 그 연금액은 보험료에 연동이 된다기보다는 그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그 기준소득 월액이 되는 그 기준소득 월액에 좀 어떤 연동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여져서 사실 보험료를 올리면 그 소득 대체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그 재정 계산을 통해서 지금 급여율을 2차례 정도 지금 인하를 했습니다. 네. 2007년도에 지금 한 번, 아니 두 번째 인하를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2028년도에 급여율이 40%까지 지금 하락되도록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지금 두 번의 급여율을 지금 인하를 한 상황에서 저희 인하 조치는 사실 국민연금 그 재정 계산에서 어떤 그 보고서에 근거하여 어떤 급여율을 인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추가적인 어떤 보험료에 관한 급여율에 관한 또 연금 개혁이나 보험료에 관한 개혁이나 이거는 좀 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서는 굉장히 각성하도록 만드는 보고서임과 동시에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점점 줄어드네라는 어떤 실망감을 좀 표명할 수도 있는 그런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한정림 연구원이었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네, 창업 막막하기만 하죠. 생생경제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요, 이 불황일수록 문정성시를 이루는 가게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전국에 수많은 국밥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 불황인 것과 관련인 것 같은데, 국밥 전문점 창업시장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불황에는 국밥집이 잘 되나요? 아무래도 그 전국 상권에서 그냥 호주머니가 얇은 소비자들이 간단하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단가도 좀 다른 것보다는 낮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도 저렴하고 뭐 국밥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뭐 곤지암의 소머리국밥부터 시작해서 저 전주의 콩나물국밥이나 아니면 또 부산 밀양 이런 데 가면 돼지국밥집 상당히 잘 되고요. 최근 좀 시장에서 많이 생겨난 국밥집은 5,000원 순대국밥집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전통적인 장터국밥이라든지 뭐 해장국 같은 경우도 국밥 용도로 상당히 많이 인기인데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일단 싸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햄버거 하나 먹는 것보다는 국밥 한 그릇 먹으면 이런 한국인으로서 포만감이 있는 게 든든하죠. 그래도 좀 든든한 느낌 이런 게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운영자들 요즘 사실은 그 초보 창업자들도 많이 오는데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좀 한정된 비용을 들여서 특히나 이건 좀 초보자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밑반찬이 적다는 거. 그래서 좀 운영 관리하기도 아무래도 좀 강점이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요즘 좀 창업자들도 쉽게 접근하는 이런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전국에 지자체별로 해서 국밥집이 얼마나 출점이 돼 있나, 문을 열었나라는 상황에 대한 진단도 좀 있나요? 예, 사실은 요즘 그 빅데이터가 많이 오픈되면서 요즘 인터넷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전국에 국밥집이 얼마나 있나를 저희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전국에 한 19,192개 정도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19,000개, 거의 이제 2만 개가량 되는 건데, 우리나라 중화요리집은 한 3만 개 정도 되거든요. 예, 중화요리집보다는 그래도 국밥집이 적게 오픈돼 있고, 요즘 뭐 많은 커피집 같은 경우는 전국에 최근에 한 57,000개 정도가 지금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픈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시도별로 본다면 역시 뭐 1,000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1,050만, 지금 1,100만 경기도 같은 경우가 2,888개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한 2,500개 남짓. 그 다음에 의외로 주로 돼지국밥집이 많은 요 부산, 경남, 대구 쪽에 그 국밥집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경남이 한 2,400개 남짓, 부산이 한 2,000개, 대구가 거의 한 1,300개, 경북이 1,200개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쪽 상당히 많고요.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 상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 300개 남짓 국밥집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수요층도 적습니다만 이런 지자체별로 요즘 이런 어느 정도 국밥집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따져보면서 이 창업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 국밥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역 말고 상권을 볼 때는 어떤 상권에 출점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법칙이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국밥집의 주 고객층이 누구인가를 먼저 따져보면 상권은 금방 이해가 될 텐데요. 네. 국밥집, 국물이 있는 요리가 뭐 요즘 한간에서는 아무래도 건강에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 특히 국물이 있는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여성층보다는 남성 고객층이 아직까지도 많고요. 네. 그 중에서도 하루에 최소한 뭐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는 밖에서 먹는 사람들이 많은 즉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국밥집은 그래도 문전성시인 가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무실 밀집 상권, 오피스 상권 쪽에서 국밥집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방송국이 있는 상암동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 마포 소소문 광화문 뭐 강남 테헤란로나 이런 직장인 상권들 상당히 강세고요. 뭐 부산 같은 경우도 연산동 로타리 같은 이런 직장인 상권에서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우면서 이런 편의형 음식점인 국밥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국밥집 연다고 다 손쉽고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의 위험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국밥집 같은 경우가 요즘 좀 우려되는 게 이 몇 개 뭐 이런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저가 프랜차이즈 순대국밥 같은 경우는 요즘 상당히 많이 생겨서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싸게 판다고 한다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꼭 좋다, 싸게 파니까 좋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혹시 이 싸게 파는 게 싼 게 비지떡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시적인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잘 따져보고 브랜드 결정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산, 밀양, 이런 경남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돼지국밥 같은 경우가 서울 수도권 상권으로 올라오면 의외로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런 부산식 경남식 돼지국밥 스타일이 서울 사람들의 입맛에는 좀 낯설다 이렇게 느끼는 수요가 많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이를테면 저기 그 일본에서 유행하는 뭐 이런 그 요시노야 같은 이런 브랜드가 초기에 네. 들어왔다가 손들고 나간 그렇죠. 이런 케이스도 아마 그런 같은 궤를 같이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꼭 어느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따로국밥 이런 건 상당히 그 유행이었는데 요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부산식 돼지국밥집을 직접 그 창업을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꼭 어느 지역에서 아주 대박이니까 그 스타일을 그대로 서울 수도권에 가져오면 마찬가지로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밥집은요, 창업자금 얼마 정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되게 매출이나 이익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국밥집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기사식당처럼 이렇게 차대기 편하고 이런 곳이라면 점포 구입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 국밥집을 하시는 분들은 창업 비용 한 1억에서 2억 정도 비용으로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이런 비용을 투자해서 1층에 한 30평 내외 이런 점포를 통해서 국밥집을 보통 오픈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때 유행했던 한 10평, 15평 남짓 소형 국밥집 체인점들도 한때 상당히 많이 생겨났었는데요. 보통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도 총 투자 금액 1억 내외로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저가 소형 국밥집 같은 경우는 직접 그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해서 저가 직접 그 식품회사에서 포장 국밥을 완성품으로 냉동 상태로 가져와서 녹여서만 이렇게 직접 판매했던 이런 방식이 오히려 그 제조상에서 여러 가지 품질의 문제가 있어서 클레임이 걸렸고 그게 소비자 불만으로 좀 이어졌던 이런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한때 지금은 좀 큰 수익이 되진 않습니다만 요즘 국밥집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최근에 오픈한 매장들의 성과는 다들 잘 내고 있고요. 한 1억 투자한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3,400 정도, 4,500 정도 순이익은 가져가는 이런 매장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소영 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생생경제가 이번 주 기획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증권사 고수 베스트센터장의 투자 황금률 신의 한 수. 세 번째 시간이 잠시 후 3부에 마련이 돼 있는데요. 오늘은 약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조정의 시작인지 아니면은 잠깐 쉬어가는 건지 잠시 후 3부에서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의 조용준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인데요. 궁금증이나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로 보내주십시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